목돈 주식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본인이 잘 아는 업종 주식에 투자를 해야겠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네이버에서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하죠. 공익근무요원처럼 이제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해주는 그런 걸로 복무를 대체하는 직종이 있습니다. 거기서 네이버에서 2000년대 중반에 일을 했더니 초반에 보니까 회사가 굉장히 잘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죠. 자기 이 회사에서 군복무를 여기서 하니까 봤더니 가입자 수가 늘고 포털 사이트의 역할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광고가 붙기 시작하고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싼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경우 여기에 뭐 몇천만 원 투자를 했는데 이것이 뭐 십억이 넘어갔다라는 뉴스가 잠깐 있었는데요. 그만큼 내가 잘하는 업종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사나 뭐 제약사 다니는 사람들은 제약바이오 요즘도 잘 되고 있지만 이 당뇨병에서 현재 상황은 매일 인슐린 주사를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어떤 치료제가 나오는다는 뉴스가 있는데 내 친구가 거기 다니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이거는 한 달에 한 번씩 약만 먹어도 된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 가치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장이 얼마나 크고 앞으로 주식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지를 주식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게임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컴투스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수십 배가 났죠. 누가 보더라도 게임 회사가 처음에는 실제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모바일 게임 쪽에서 어마어마한 매출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거기에 투자를 해서 대박이 났던 사례도 있었고요. 그 예전을 보면 리니지라는 게임을 통해서 주가가 굉장히 쌌던 주식이 뭐 100배까지도 올라갔던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도 올라갔던 적이 있었죠. 게임방을 운영하는 사장인 거예요. 아니면 게임을 좋아하는 어떤 젊은이인데 리니지가 봤더니 가입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익원을 누리고 있으면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주식 투자 전문가들도 그 게임에 대해서 주목을 처음엔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 게임 관련된 회사라든지 아니면 관계자, PC방 아니면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 누구나 거기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노하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작년에 또 어떤 게 있었죠?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사상 최고치 400만 원까지 돌파했죠. 100만 원 하향이었던 게 4배, 5배까지 올라갈 때 내가 중국에 대해서 뭐 여행을 많이 다니든지 아니면 중국 가이드인 거예요. 봤더니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화장품에 대해서 상당히 선호도가 높다라든지 아니면 회사 관계자에서 봤더니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구나. 중국 향이.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 13억의 인구가 화장을 아무도 안 하고 있구나. 이제부터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면 그런 주식들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주식 투자라는 것은 어떤 책에서 나오거나 신문이나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장 확실할 때는 어떠냐. 내 생활 속에서 녹아져 있는 투자 전략이 생겼을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될 만한 정보는 책에 안 써져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 주위, 내가 가까이 있는 또 내가 생활을 하고 있는 곳, 또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 그런 곳에서 상황을 잘 보면 되는데 반대로 투자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회사가 잘 되겠어? 자사주를 주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본인 회사의 상황을 본인이 좀 더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너만 알고 있어 라고 할 때가 있죠. 친구를 만났더니 이건 너만 알고 있어. 이 회사 주가 지금 10,000원인데 50,000원 간대. 50,000원커녕 5,000원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물론 좋은 정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알 정도의 정보, 또 내 귀에 들릴 정도의 정보면 과연 내가 정보의 중심에 있지 않은 이상 얼마나 많은 손을 탔던 소문이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그 회사의 주가를 찾아보죠. 관심이 있으니까 어제 저녁 때 술자리에서 얘기했던 종목을 다음날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미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 있죠. 내가 사는 순간 반토막 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리고 내가 사는 순간 거기서 20%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내가 믿지 못하게 100만 원만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20% 더 올라오니까 정말 3만 원 가겠구나. 10,000원에서 12,000원이 간 겁니다. 그때는 내가 대출을 받거나 전세자금 그런 것들로 왕창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랬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먹은 건 얘기해요. 자기가 주식 갖고 먹은 건 얘기하는데 주식 갖고 정말로
탈탈 털리는 경우는 잘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아, 주식은 좋은 거구나 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테마 투자는 주로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투자 시에는 그래도 투자를 하고 싶을 때는 먼저 투자하자. 그러니까 무엇이냐? 테마는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지금도 대선 테마가 있고요. 또 예전엔 녹색 테마가 있었고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데 테마주 들어보십시오. 뭐 대북 관련주도 있고 안 좋은 이미지가 굉장히 크죠. 근데 테마 투자가 좋을 때도 있습니다. 언제냐? 그 테마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테마가 발생을 했었을 때 그때는 크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 투자는 전문가로서 이렇게 추천드릴 만한 그런 투자 전략은 아니지만 예외 상황이 있을 때가 있죠. 뭐 이명박 대통령이 되면서 녹색 혁명을 일으키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태양광, 녹색, 뭐 풍력 관련 회사들의 주가가 몇 배에서 수십 배가 났던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는 많이 갔었죠. 하지만 이것이 돌고 돌다 보니까 꼭대기에서 투자했다가 지금 뭐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들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테마 투자는 피하되 신선한 테마일 때는 한 번쯤은 노려볼 만할 수도 있고요. 그 테마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겠죠. 가장 좋은 테마는 사실은 실적입니다. 기업의 변화가 큰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다음, 네이버의 포털에 굉장히 밀렸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카카오와의 합병이 있었죠. 그러면서 주가는 2배가 며칠 만에 2배가 올랐죠. 다음이나 회사가 카카오와의 합병이 전에는 단순하게 포털 회사였죠. 온라인에서 2위권에 있는 포털이었지만 카카오의 합병을 통해서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모바일하고 합쳐지면서 새로운 국면에 있었던 거죠. 모바일에서 검색을 했었을 때 다음 쪽이 조금 더 카카오를 통해서 조금 더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것이겠죠. 아모레퍼시픽 얘기를 했죠. 예전에는 단순하게 국내에 매출을 하고 있는 화장품 회사였는데 이것이 면세점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쪽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회사가 단순하게 내수주로 통했던 아모레퍼시픽이 수출주로 통하고 중국 소비주로 분류가 되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회사죠. 그러니까 어떤 회사든 재미없던 기간이 있지만 갑자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 회사 내부적으로 아니면 신기술이 생기든지 아니면 합병을 통해서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가 바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적기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SNS나 이제 뭐 쪽지라고 하죠. 주식 뭐 찌라시라고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왜 활성화가 되어 있냐면 각자 어떤 섹터에서 보는 부분이 다르지만 좋은 뉴스가 있었을 때는 서로 공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을 내는 주식에서 상위 5% 정도가 수익을 많이 내고 나머지 95%는 굉장히 헌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5% 안에 들기 위해서는 이런 급격한 변화를 빠르게 서로 공유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가 만약에 봤다라고 하면 그때는 내 일생에서 몇 번 없을 만한 기회가 오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나만 알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서 이미 주가에는 충분히 반영이 된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성이 큰 업종에 투자를 하자. 제약 바이오와 중내수 뭐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뭐 모바일 쪽 모바일 광고 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장성이 큰 회사들도 있고요. 성장성이 줄어들고 있는 회사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철강이라든지 화학 이런 장기 저성장 국면.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은 굉장히 커지고 있지만 제조업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 업종에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주식이 지금 싸 보이지만 더 떨어질 가능성도 큰 거죠. 철강주도 맨날 저퍼주, 저PBR주, 싸다, 저평가매력 크다라고 하지만 계속 빠지는 이유. 태양광 빠졌는데 계속 떨어지는 이유. 성장성이 없거나 이미 충분히 올라서 계속 빠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좋은 기업과 주가가 싼 기업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뭐냐? 좋은 회사는 주가가 그만큼 비싸요. 좋은 주식은 뭐냐?
좋은 회사인데 주가가 쌀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아직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좋은 주식에 투자를 해야지 좋은 회사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냥 글로벌 넘버 원이 돼서 삼성전자에 투자했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글로벌 넘버원이 아닌데 글로벌 넘버원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회사 좋으니까 나 투자할래.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회사는 그만큼 이 주가가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좋은 회사와 좋은 주식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좋은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